내가 작년 말쯤에 인생이 뭔가 잘못 흘러가는 건 아닌데 그냥 답답해져 가지고 사주를 봤거든. 근데 상담을 해 주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태어났다고. 근데 내가 설마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 조부모님들이랑 우리 부모님들이랑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내가 우리 가족 이 패밀리 트리에 타고난 세대 간에 타고 내려온 저주를 끊어내는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 그 트라우마가 세대를 타고 흘러내린다고 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가보르 마테 박사가 연구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과학적으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절대 불변한 게 아니고 이제 스위치를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윗세대에서 이제 켜지거나 꺼진 스위치가 그 상태 그대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임산부가 기근을 겪으면 그 뱃속에 있던 자녀는 커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리고 사실 부모는 유전자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환경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 질문은 유전이랑 환경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부모가 자녀의 유전이자 환경 그러니까 전부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내 부모님을 정말 오랫동안 원망했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아들이기를 바라셨대. 할아버지 본인도 첫째인 아들이고 아빠도 첫째인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자녀도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근데 내가 태어난 거지. 그래서 내 본명에 돌림자를 넣느냐 말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엄청 갈렸대.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인 맏며느리에 대한 기대도 많았겠지. 그래서 엄마는 결혼한 이후에 매주 주말마다 우리가 그때 살았던 창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인 평택으로 매주 주말마다 새마을호를 타고 가서 청소해드리고 밥해드리고 돌아왔대. 아빠가 가지 못할 때에도 혼자 갔고 내가 젖 먹일 때에도 데리고 다녔다고 해. 우리 그래서 엄마는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눕혀놓고 일을 했는데 내가 울면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막 담배를 피우면서 막 기집애라서 저렇게 운다고 막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아마도 내가 중학생일 때까지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거든? 우리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동생을 우리 장손 왔어? 이러면서 반기고 그럼 그 소리에 나의 그 기어 들어가는 인사는 묻혀서 나는 쟤는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대답을 듣곤 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주말에 조부모님 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거실에서 싸우고 나는 내 방에서 울면서 잠드는 게 그냥 매주 일과였거든. 그래서 나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점부터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태어나서 우리 소중한 우리 엄마가 불행하고, 우리 가족이 불행하구나. 나만 죽으면 다 해결되겠네? 나만 죽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되고, 내 동생은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겠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만 죽으면 다 해결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매일 밤 하면서
나는 목을 매일 조르면서 잠들었어. 근데 다음날에 일어나면 또 엄마한테 티낼 수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니까 기억이 존재하는 시점이 한 대여섯 살이거든? 5살. 왜냐면 동생이 태어난 이후부터 나는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5살인데 그때부터 나는 매일 자살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이제 아빠가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를 나한테 자주 했거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5살 기억이 있기 전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나한테 자주 얘기해 줬어. 그래서 나는 그때 아빠를 되게 많이 원망했어. 아내랑 자식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언제까지냐면 사실은 엄마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 게 더 큰 문제였구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가 당연히 잘못했지만 얼마나 잘못했는지랑 상관없이 엄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기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엄마는 그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정서적 불안을 나한테 전가했지.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즐거울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떠오르는 거야. 뭔가 밖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 아, 엄마는 이런 거 못 먹어봤을 텐데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뭔가 재밌는 거를 할 때, 아, 엄마는 이런 거 못 해봤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고 즐거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좋은 복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학창 시절에 되게 이 악물었는데 물론 이 악물었던 것만큼의 성과는 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근데 이 문제 말고도 엄마는 나의 최고의 비평가이기도 했어. 물론 그래서 나한텐 최악이었지만 뭐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악평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엄마인데 이상하다, 과하다, 튀는 옷 입지 마라, 옷이 너무 딱 붙는다, 얼굴에 뭐가 났네, 살이 쪘네, 웃어라, 표정이 그게 뭐냐.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깊게 파본 적이 없어. 무언가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소리 들으니까.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 엄마는 에? 이런 반응이니까. 사실 내 꿈은 락스타였거든. 내가 기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한 날에 엄마는 처음으로 내 등짝을 때리면서 우리 엄마가 그래도 우리를 절대 때리지 않는 분이었거든.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하면 아, 어머니가 현명하셨네 라고 하는데 근데 락이라는 장르가 나라는 인재를 놓쳐버린 걸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땐 락이라는 장르가 나라는 인재를 놓쳐서 지금 우리나라의 락에 부흥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락스타나 선생님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거긴 해. 왜냐하면 애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 거잖아. 근데, 그리고 왠지 애들은 선생님이나 락스타의 말을 부모님 말보다 더 진지하게 듣는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겪은 모든 마음의 문제가 결국에 엄마가 나한테 자신의 트라우마를 전달했기 때문이란 걸 깨닫고 나서는 내 삶이 분노였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지난 11월부터 3월까지 내가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 세션도 대부분 이런 문제에 관한 거였어. 그래서 상담 받던 시기 초반에 내가 엄마한테 미친 듯이 화를 낸 날이 있거든.
그때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스스로도 막 소름이 끼쳤는데 나중에 내가 마트에서 갓난 애기가 막 빽빽 우는 모습을 봤거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울던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 울음소리가 그 갓난 아기 울음소리처럼 뭔가 원시적인 울음소리였구나. 뭔가 원시적인 욕구잖아. 부모한테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는. 근데 그런 욕구가 제대로 충족된 적이 없어서 내 안에 남아있던 어떤 원시적인 고통의 소리였구나. 라고 느꼈어. 그 날은 내가 20여 년 동안, 거의 25년 넘게, 25년 정도 동안, 어, 죄책감과 원망, 분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매일 밤 울면서 목을 조르면서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던 내가 처음으로 엄마를 공개적으로 탓한 날이었어. 내가 어떤 말들을 했냐면, 내가 엄마 때문에 평생 죽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나한테 쏟아내면서 내 감정은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 없잖아. 나는 나의 존재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죽고 싶었는데, 내가 엄마한테 바란 건 오직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엄마는 아니었잖아. 나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엄마는 내 모든 존재를 하나하나 뜯어서 지적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사실 내 얘기를 듣고 사과를 하셨어. 나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원하지 않았어. 이제 여자애들이 유아기에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시기부터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만약 해야 된다면 고아나 외국인이랑 할래. 시댁이 없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도 엄마처럼 할까 봐. 또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아이가 내가 엄마한테 그랬듯이 나를 원망할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 근데 원망이랑 두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사랑은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문제래. 그니까 내 부모님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최대한 온전함으로 나를 기르려고 노력했다는 걸 깨달았거든. 사실 생각해보면 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유아기에 전쟁을 겪은 세대거든. 실제로 내 친할머니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고, 할머니랑 그 형제분들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어. 그래서 할머니는 아마 이제 밥이 굶기 싫어서 할아버지랑 결혼하셨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농사를 평생 지으시면서 세 아들을 낳아서 기르셨고, 어, 우리 외할머니는 아직 사실 글을 잘 못 읽으셔. 세 딸을 낳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을 잃었고, 혼자서 장사하면서 그 세 딸을 길렀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의 부모 세대는
나라가 없던 상태에서 태어나서 청년 세대의 전쟁을 겪었잖아. 그리고 조부모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유아기의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그런 조부모님이 내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있었을까? 당장 나랑 자식의 생존이 제일 중요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생존시키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존이 유일한 자녀 양육의 목표인 부모 아래서 자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이를 위한 육아가 뭔지 보고 배웠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아빠는 그 시절 아들들이 다 그랬듯 맞고 자랐을 거고, 우리 엄마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거든. 또 잠깐 친척 집에 맡겨져서 눈치 보면서 자랐던 기간도 있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사랑만을 주려고 노력한 첫 세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당연히 완전할 리 없잖아.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이런 나의 윗세대가 겪은 모든 트라우마들이 나한테 고스란히 전해졌겠지. 그 윗세대가 겪은 트라우마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빚어냈고, 이제 내 윗세대들의 유전자와 그들이 만든 환경이 나를 빚어냈으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들이 약간 망령처럼 내 평생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막 원망을 했는데, 지금은 그 힘든 일들이 사실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해해. 그래서 그렇게 나는 엄마를 용서하게 됐어.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엄마가 자란 시대와 엄마의 어린 시절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를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일 뿐이구나. 그렇게 엄마를 용서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졌어. 다들 그냥 잘 모르지만 막 어떻게든 노력하는 부모에 의해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길러진 거고, 그 최선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원망하겠어.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처음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고 노력하는 첫 세대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고, 물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참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아이는 또 나랑 함께한 본인의 삶에서 깨달은 것을 또 자신의 아이를 기를 때 적용할 거잖아.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아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굶어 죽을 걸 걱정했지만 부자는 아니더라도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 우리 부모님을 길렀어. 그리고 나는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을 거야. 평생 아마도. 그니까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다음 세대에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거를 전하고 싶거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절망해 있더라도 미래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안녕.